안녕하세요. 유더스 특허사무소의 문동철 변리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특허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특허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특허를 어려운 것으로만 알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내가 감히 특허를 낼 수 있을까? 아니면 이런 것도 특허가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 이런 분들의 생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고민하고 계시는 그런 발명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특허 출원의 대상이 될까? 다시 말해서 특허법상의 발명에 해당할까? 라는 고민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발명이 특허법상의 발명이라고 한다면 과연 특허 등록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러한 것에 대한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발명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특허 출원의 대상과 특허 등록의 대상이 어떠한 점이 다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발명은 특허법에서 규율을 하고 있는데요. 특허법상의 발명이란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명은 자연 과학에서의 경험적인 자연 법칙과 관련된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리고 기술적 사상이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물품으로 구현되지 않아도 발명으로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순한 아이디어 수준이면 안 되겠죠. 어느 정도는 실현 가능해야 되고 어느 정도는 구체화된 것이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특허 출원의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발명이 아닌 것만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 발명이 아닌 것의 예로는 자연 법칙 이외의 법칙, 예를 들면 경제 법칙이나 수학 공식 등이 되겠죠.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인위적인 약속, 예를 들면 게임의 규칙 그 자체,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인간의 이제 정신 활동, 예를 들면 영업 계획 그 자체 또는 교수 방법 그 자체, 이런 것들은 발명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특허법상의 발명에 해당이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 이제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해서 힘들게 얻은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이런 아이디어를 그냥 사장시키기가 좀 아깝죠. 그래서 이러한 발명은 아니지만 아이디어에다가 발명적인 요소, 다시 말해서 자연 법칙을 이용할 수 있는 무언가를 가미를 함으로써 특허 출원의 대상이 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나아가서 특허 등록도 될 수가 있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추가적인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대부분은 발명으로서 특허 출원의 대상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특허 출원의 대상과 특허 등록의 대상이 있는데, 이러한 용어는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용어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특허 출원의 대상과 특허 등록의 대상이 뭔지 아니? 이렇게 무슨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이러한 용어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편의상 사용하는 용어니까 그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제 특허 출원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특허법상의 발명에 해당하는지, 만약에 특허법상의 발명에 해당이 된다면 그것은 특허 출원의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특허 출원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등록이 되는 것은 아니죠. 특허 등록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특허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특허 등록 요건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신규성, 진보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말하는 이제 진보성은 특허 출원된 발명이 이미 공개된 선행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느냐. 만약에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다라면 진보성이 있는 거고요. 용이하게 발명을 할 수 있다라면 이제 진보성이 없다라는 이유로 특허 등록이 곤란하게 됩니다. 이러한 출원 발명의 진보성은
특허청의 심사관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데요. 심사관이 판단하고 이제 심사관에 어느 정도 이제 재량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특허 등록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같은 변리사들도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심사관이 보기에는 이제 진보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특허 등록이 될 테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이제 거절이 될 텐데요. 저희가 그거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같은 이제 특허 사무소에서는 출원 전에 보통 선행기술 조사라는 것을 진행을 합니다. 선행기술 조사는 무엇이냐면, 출원을 하고자 하는 그 기술과 관련된 기술 중에 관련된 기술을 서치를 해서 그 선행 기술로부터 출원하고자 하는 이 발명을 쉽게 발명을 할 수 있을까? 만약에 쉽게 발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해야 특허 등록이 될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보완을 할 수 있으면 자체적으로 보완을 하지만 그게 좀 어렵다. 그러면 이제 출원인 측에 좀 보완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어느 정도는 특허의 등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예측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선행기술 조사 시에 이제 발견되지 않았던 강력한 선행 문헌들이 심사관의 심사 단계에서 발견이 될 수가 있죠. 그런 경우라면 등록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저의 이제 개인적인 경험이긴 하지만 등록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의외로 쉽게 등록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건 쉽게 등록이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건이 의외로 힘들게 등록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허 출원의 대상과 특허 등록의 대상은 명확하게는 이제 구분이 안 되실 수도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는 이제 구분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을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기는 한데 대부분의 고객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들은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한 기술적 솔루션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특허 출원의 대상이 되고 특허 등록도 가능할 겁니다. 근데 항상 특허 등록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 특허 요건들을 만족을 하는 건에 한해서만 특허 등록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특허 등록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조차도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지는 못한다. 이 정도 선에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